자, 오토캐드에서 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건 이제 뭐냐면 템플릿, 다시 말해서 예제 도면을 선택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제 도면이 생각보다 많죠? 많은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 acad dwt라는 파일하고 acad iso.dwt하고 두 개입니다.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이렇게요. acad.dwt하고 acad iso.dwt하고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자, 확률은 50%입니다. 누구 쓰면 될까요? 누구 쓰면 될까요? 위에 거? 아니면 아래 거? 네, 아래 거 쓰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거 단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는 인치입니다. 인치 도면이고요, 얘는 밀리미터 도면입니다. KS는요, 모든 설계의 기본 설계 단위를 밀리미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공학이라고 하죠. 어반. 그러니까 도시 설계하는 건 미터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 다 밀리미터를 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acad iso.dwt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상식으로 넘어가죠. 자, 혹시 KS 들어보셨나요? 한국공업규격을 KS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합니다라고 했잖아요. 저 KS, 즉 코리안 스탠다드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어느 나라일까요? 일본이요. 여기는요? 네, 독일이요. 여기는요? 미국이요. 그러면 저 뒤에 붙어 있는 ISO는 acad ISO잖아요. ISO요. 국제공업규격 기구를 말합니다. ISO가 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 국제공업기구를 말합니다. 국제공업기구가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ISO를 자꾸 찾는 이유가 그거예요. ISO가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하고 그램입니다. 자, ISO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저 비행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때 아직 비행기 막 성장할 때죠. 미국이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가 군수물자랑 뭐 기타 여러 가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만드는데 나라별로 규격이 다 다른 거예요. 부품 규격이. 그래서 우리 규격을 좀 맞춰봅시다. 그래서 만든 게 ISO입니다. 여기 모르면 간첩이죠. 나사. 그죠? 미항공우주국이죠. 여긴 단위 뭘 쓸까요? 나사는 미국이잖아요. 그죠? 인치를 쓸까요? 나사 밀리미터 씁니다. 우주선을 발사하면 폭발하잖아요. 한 번에 안 되니까.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엔지니어가 어떤 엔지니어는 밀리미터를 쓰고 어떤 엔지니어는 인치를 쓰고 어떤 엔지니어는 파운드를 쓰고 어떤 엔지니어는 그램을 쓰고 통일시킵시다 라고 해서 통일을 시켰습니다. 뭐로요? ISO로. 그래서 나사는 ISO를 근간으로 설계합니다. 우주선도 비행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acad ISO를 씁니다. 자, 실행해보죠. 오픈. 자, 화면이 이렇게 뜨네요. 이 위에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본이라고 합니다. RIBBON.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저 위에 아이콘 잔뜩 몰려있죠? 전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 놨는데 여러분들은 이 바닥에 있을 거예요.
얘는 커맨드 메뉴라고 합니다. 커맨드, 명령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리본을 통해서 명령을 쓸 수도 있고 저 커맨드를 통해서 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툴 메뉴도 있고요, 풀다운 메뉴도 있습니다. 다 감춰져 있어요. 옛날에는요, 풀다운 메뉴와 툴 메뉴를 썼습니다. 요즘 말하는 아이콘 메뉴라고 하죠. 그걸 썼는데 아까 얘기했던 2009 버전에 이게 바뀐 겁니다. 저 리본 메뉴로. 저 리본이 생각보다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리본 메뉴만 봐도 충분히 명령어 다 쓰실 수 있습니다. 나는 손이 느려서 못 쓰겠다 그럼 리본 메뉴 쓰셔도 돼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그럼 커맨드 메뉴 쓰시면 됩니다. 저는 커맨드 메뉴를 쓰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커맨드 메뉴가 오래 가거든요. 근데 커맨드 메뉴가요, 원래는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이 정상적인 화면입니다. 근데 잘 안 보여서 저는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은 겁니다. 저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강의용으로 저렇게 놓은 것 뿐입니다. 수업하니라고 저렇게 놓은 거고, 실제로 저도 실무 가서 일해라 그러면 얘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고 씁니다. 이게 훨씬 편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은 저 따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하나, 리본 메뉴를 드래그 하면요,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괜찮아요. 요것까지는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조금 불편할 겁니다. 왜 불편하냐면 리본 메뉴 밑으로 선이나 원이 감춰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리본 메뉴 밑으로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해요. 얘는 아예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야 밑으로 내려가면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아예 안 보이고 위로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저 커맨드 라인은 명령줄은 한 3줄에서 4줄만 보이게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3줄에서 4줄이요. 3줄에서 4줄만 보면 됩니다. 그 정도면 여러분들 작업하시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올려놓을 겁니다. 올려놓는 이유가 커맨드 라인 보시라고. 어차피 모든 명령은 다 커맨드 라인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커맨드 라인을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잘 보이는 저 위에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저 따라서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컨트롤하고 숫자 9를 누르시면 컨트롤하고 숫자 9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게 뭐냐면 읽어보면 Do you want to close the command line window? 커맨드 라인 윈도우 명령줄 창을 닫기를 너는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Yes. 그러면 커맨드 라인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컨트롤 숫자 9를 누르면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또 보시면은요, 여기 커맨드 라인에 보면 X 표시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얘가 떠요, 이렇게. 그래서 닫혀요. 당황하지 말고 컨트롤 키하고 숫자 9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얘는 명령줄 온오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명령어로 리본 클로즈라는 명령어가 있고요, 리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리본 클로즈. 아까 제가 위에 아이콘 많이 있는 거 리본이라고 했죠. 그 리본 닫기입니다.
얘는 리본 메뉴 닫기고요. 얘는 리본 메뉴 열기입니다. 자, 보시죠. 제가 커맨드에다가 자, 리본 클로즈라고 썼습니다. 리본 메뉴 닫힌 거 보이시나요? 다시 리본 쓰면 열리는 거 보이시나요? 한 번씩 해보시죠. 오토캐드는 엔터하고 스페이스바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어디 갔나요? 여기 있다. 여기다가 자 리본 클로즈 여기도 마찬가지죠. 리본하고 한 칸 띄우고 클로즈 써야 되는데 명령어가 붙어 있잖아요. 리본 클로즈하고 스페이스바 누를 겁니다. 그럼 닫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리본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럼 리본 열리는 거 보이시나요? 네, 스페이스바는 언제 자기 역할을 하냐면 글씨를 쓸 때 이해되시나요? 글씨 써주세요 그럴 때 스페이스바는 한 칸 띄우기고 엔터는 줄바꿈입니다. 문자 쓸 때가 있어요. 텍스트 명령 쓸 때 그때만 적용돼요. 그 외 나머지는 스페이스바는 엔터와 똑같습니다. 키보드를 좀 잘 쓰고 싶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왼손 키보드 오른손 마우스 그죠? 왼손 키보드 쓰려면 여러분들 키보드에 F하고 J를 보시면 돼요. 원래 왼손 검지 자리가 F고 오른손 검지 자리가 J입니다. 거기에 요철이 있어요. 원래 타이프 처음 그 컴퓨터 처음 배울 때 그 자리라 그러죠. 손가락 자리 배울 때 왼손 검지 자리가 F, 오른손 검지 자리가 J가 됩니다. 근데 우린 이렇게 쓰시면 돼요. F하고 J하고 딱 네 글자거든요. 그러면 대충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키보드 좌판을 금방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면 키패드 있죠. 키패드 가면 숫자 5에 요철이 있습니다. 중지자리요. 가운데도 중지자리. 그러면 키판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라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배울 겁니다. 라인, 줌, 펜, 이레이즈 이런 것들을 조금 배울 겁니다. 지금 제가 커맨드를 이렇게 쭉 적어 놨어요. 커맨드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지 않습니다.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아요. 대문자로 넣어도 되고 소문자로 넣어도 되고 대소문자 섞어서도 됩니다. 근데 제가 명령어에 저렇게 대문자를 썼어요. 저 대문자가 단축 명령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기다가 라인 쓰고 엔터 그러면 캐드가 뭐라고 뜨죠. 근데 L만 쓰고 엔터 쳐도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전체 풀 커맨드, 전체 명령어, 그 다음 이걸 맨날 쓰기 어려우니까 짧게 쓰는 단축 명령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전체 명령어와 단축 명령어를 다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저한테 L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L은 영어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라인 뭐예요? 그러면 라인 선 그리는 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풀 커맨드하고 단축 커맨드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명령어 쓸 때는 다 단축 커맨드를 씁니다. 단축 커맨드 L이고 선 그리기입니다. 제가 메모장에다 항상 저렇게 써드릴 겁니다. 저거를 사진 찍으시면 되죠. 그리고 기분 내키면 카페에다 올려놓기도 합니다. 저 내용을 카페에다 올려놓기도 해요. 그리고 영상 찍고 있으니까 아마 영상 보면 저게 그대로 찍혀 있을 겁니다. 자, 줌은요 단축키가 Z고요
화면 축소, 아이고, 확대 명령입니다. 펜은요, 화면 이동입니다. 이레이즈는요, 객체 지우기. 그냥 지우개로 갈까요?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제가 종종 객체라는 말을 쓸 겁니다. 객체라는 말이 사물이란 뜻이고 물체란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오브젝트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오토캐드에서는요, 선, 원, 문자 이런 거 다 통틀어서 오브젝트라고 해요.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물체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UFO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Unidentified 맞나요? Flying Object. 명명되지 않은 날아다니는 물체. 물체란 뜻이에요, 물체. 근데 물체를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사물이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객체가 돼요. 그래서 예전 오토캐드에서는 물체라는 말을 안 쓰고 객체라는 말을 썼어요. 요즘은 객체 대신에 물체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저는 두 개를 섞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를 섞어서 써요. 객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사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물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오브젝트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혹시 오브제란 단어 들어보셨나요? 무슨 뜻일까요? 미술하시는 분들이 종종 오브제란 단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이 오브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브젝트를 프랑스식으로 발음하면 오브제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냥 사물이란 뜻이에요. 사물, 물체란 뜻입니다. 별다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교재에 보면은 인테리어는 오브제가 중요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도대체 오브제가 뭐지 그러고 살펴봤더니 그냥 사물이요, 소품이요. 인테리어는 소품 하나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인테리어는 오브제가 중요하다. 오브제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오브제 단어는 물체란 뜻이에요. 이거 느낌 있게 번역하면 소품이란 뜻이네요. 그거 넘어갔거든요. 다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축 명령을 쓰시면 되고요. 자, 먼저 라인부터 좀 그려볼까요? 자, 여기다가 라인 쓰고 엔터 치셔도 되고, 혹은 스페이스바 누르셔도 되고, 또는 여기 가면 홈 탭 있죠. 얘가 리본 메뉴인 게 이렇게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린 여기 어노테이트까지 수업할 겁니다. 여기 파라메틱부터는 우리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홈 탭 보시면 여기 라인 있죠. 이 명령어 누르시면 돼요. 내가 아이콘 누르면 커맨드에 이렇게 라인이라고 들어가요. 자, 라인 쓰고 엔터를 치면 얘가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스페이시피라는 뜻인데 저거는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뭐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인풋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거 말고도 저 스페이시피라는 단어가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네. 마우스로 적당한 위치 클릭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이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 입력해 주세요. 오아 또는 언두, 취소. 그러니까 방금 입력한 첫 번째 점 취소하겠다는 뜻입니다. 저건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클릭. 그리고 마우스 이동하면 또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이죠. 클릭.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클로즈라는 게 하나 또 나오죠. 도형 닫기입니다. 닫기. 도형은 삼각형이 최소죠. 그러니까 지금 모서리, 그러니까 변이 두 개가 그려지고 나면 세 번째
세 번째 선이 그려질 때 클로즈라는 메뉴가 뜹니다. 저것도 일단 무시. 자, 클릭.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그리기 싫어요. 엔터. 그러면 명령어가 종료됩니다. 라인.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입력. 다시. 라인.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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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클로즈 있죠. 요 클로즈를 사용하는 방법, 여기 지금 클로즈 오픈이라고 해서 보조 명령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거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저기 대문자 있죠. 클로즈가 단축키가 C입니다. 언두는 U고요. 여기다가 C 쓰고 그리고 엔터. 그럼 도형 닫힌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도형이 닫히고 나니까 명령어도 필요 없단 말이죠. 명령어도 종료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한번 해보시죠. 원래 우리 수업이 8월 8일 날 수업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날 수업하는 금요일인데 제가 병원 가는 날이라 그날 수업을 뺐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언제냐면 (8월 26일) 날 화요일 날인데 제가 휴가 달라고 뗐었거든요. 그래서 그날도 수업이 빠졌어요. 그럼 뭐래요? 와이프랑 따로 휴가 가는데. 와이프는 8월 1일 날 휴가고 저는 25, 26, 27 이렇게 가고. 수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유로 수업이 빠졌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계속 라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명령어 쓰기가. 그냥 엔터. 그러면 라인이 실행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 한 번 더 실행해줘. 그게 명령어 안 쓰고 엔터를 누르시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 다시 실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클릭. 제가 이렇게 막 클릭했습니다. 자, 언두라는 것은 실행 취소란 뜻입니다. 입력된 점을 취소하겠습니다. 자, 언두 U 누르고 엔터. 입력된 점이 취소되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실행 취소의 단축키가 뭐죠? 맞아요. 컨트롤 Z. 컨트롤 Z. 언두를 누르셔도 되고 실행 취소인 컨트롤 Z를 누르셔도 되고 실행 취소가 언두가 실행 취소란 뜻입니다. 이번엔 이레이즈. 지우개요. 내가 필요 없는 객체를, 필요 없는 물체를 지우고 싶어요. 선이나 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우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이레이즈입니다. 자, 이레이즈 명령어 실행하고 보면 캐드가 이렇게 아이콘은 네모나게 바뀌고 커서죠. 커서가 네모나게 바뀌고 명령어가 이렇게 뜹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셀렉트는 선택이란 뜻이고 오브젝트는 물체란 뜻이고 물체를 선택해 주세요. 어렵지 않아요. 마우스로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선택된 객체는 회색으로 바뀝니다.
다 선택했어요. 엔터. 그러면 명령어 종료되면서 동시에 이와 같이 삭제가 됩니다.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뜹니다. 하나씩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포함 선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걸침 선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함 선택, 윈도우 셀렉트, 걸침 선택, 크로스 셀렉트.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걸침 선택, 포함 선택. 선택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뭐 펜스라든지 라스트라든지 프리비어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하기로 하고요. 일단 우린 포함 선택과 걸침 선택까지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이겁니다. 자, 이레이즈. 그러면 객체 선택하라고 뜨잖아요. 자, 화면에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드래그 말고 그냥 클릭이요. 클릭하고 그 다음 마우스를 움직이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오른쪽 왼쪽 이동할 때 색상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얘는 포함 선택입니다. 빈 공간 클릭하고 위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오른쪽,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되겠네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건 포함 선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려진 저 사각형 안에 다 들어가야만 선택됩니다. 지금 보시면 자, 완전히 들어가니까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선 하나가 이렇게 쏙 들어가니까 선택되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떤가요? 두 개 선택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각형 안에 지금 선택하는 저 선택 상자 안에 다 들어가야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포함 선택이요. 그런데 빈 공간을 클릭하고 왼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빈 공간 클릭하고 왼쪽으로 가면 포함도 안 되었는데 선택되는 거 보이시나요? 크로스요. 크로스. 크로스가 교차하다라는 뜻이죠. 네, 교차된 거. 저 사각형 안에 교차가 되거나 아니면 포함된 것. 이렇게 교차가 되거나 포함된 거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크로스가 조금 더 상위 개념인 거죠. 포함 선택은 교차한 걸 선택하지 못합니다. 포함된 것만 선택해요. 그런데 크로스는 포함된 것도 선택하고 교차된 것도 선택하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손쉽게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나 윈도우는 여러 개, 그러니까 많은 양을 선택할 때 쓰는 명령어가 되겠죠. 얘는 명령어가 없어요. 그냥 선택 나오면 그냥 빈 공간 클릭 그러면 끝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레이즈라는 이레이즈라는 명령어 쓰면 여기 셀렉트 오브젝트 뜨죠.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입니다. 이동이라는 명령어 쓰면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뜨죠. 저 안에 들어있는 기능입니다. 선택하는 기능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동입니다. 명령어 안 쓰고요. 명령어를 안 쓰고 그냥 선택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색 점들 나오죠. 똑같아요. 빈 공간 클릭하고 오른쪽, 빈 공간 클릭하고 왼쪽. 똑같이 크로스 셀렉트, 윈도우 셀렉트 됩니다. 명령어 안 쓰고 요게 돼요. 선택이 된 겁니다. 저 파란색을 뭐라고 파란색 점들을 뭐라고 하냐면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이라고 해요.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이 우리나라 말로 손잡이란 뜻이에요.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방망이 손잡이 그립, 배드민턴 채 손잡이 그립, 테니스 채 손잡이 그립, 골프 채 손잡이 그립, 손잡이란 뜻이에요. 지금
얘는 그립 모드로 들어갑니다. 명령어 없이 그냥 선택하면 그립 모드가 돼요. 저 그립에는 명령어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건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뭘 쓰냐면 델 키요. 키보드에 딜리트 키 있죠. 델 키를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립 모드로 만들어 놓고 키보드에 델 키를 누르세요. 그럼 삭제됩니다. 이레이즈 명령어보다 이 방법을 훨씬 더 많이 써요. 명령어 한번 누르는 것보다 그냥 델 키 누르는 게 더 빠르거든요. 자, 또 자, 다시 또 이렇게 그려보시죠. 선들을 그려봅니다. 이번엔 줌과 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줌은 화면 축소 확대 명령어입니다. Z 누르고 엔터, 그 다음에 내가 확인해 볼 곳을 지정합니다. 영역 지정하면 이렇게 화면 확대가 일어나요. 줌 명령어 보시면 명령어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는 써야 돼요. 나중에 이 줌 명령어 쓸 겁니다. 나중에 쓸 거예요.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 올 버튼 있죠? 그럼 전체 보기입니다. 이렇게 줌해서 내가 원하는 데 보고 줌하고 올 쓰고, 그러면 화면 축소 확대가 일어나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펜, P입니다. 펜 누르고 그 다음에 화면 드래그, 그러면 화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줌 명령은 나중에 써야 돼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줌과 펜은요, 명령어 그러니까 줌, 펜, 이레이즈는 명령어 잘 안 써요. 그럼 줌은 어떤 거 쓰냐면 마우스 휠 씁니다. 휠을 돌리세요. 앞으로 밀면 줌인, 뒤로 당기면 줌아웃, 줌인, 줌아웃. 이때 커서가 센터 포인트입니다. 중심점이에요.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자,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줌인, 줌아웃이 일어납니다. 제일 많이 쓸 명령어가 바로 얘입니다. 휠이요. 마우스 휠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휠을 드래그 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가 뭐죠?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 근데 휠 누르고 드래그 하면 펜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 더 있습니다. 휠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지금 되게 작게 돼 있죠? 휠을 두 번 더블 클릭. 그러면 줌 익스텐트, 화면 맞춤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쓰셔야 돼요. 휠이 고장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돌리고 드래그하고 더블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특히 이제 연세가, 나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안 좋은 습관인데, 이거 고치라 그래도 못 고치시더라고요. 휠을 계속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 그 인터넷 보잖아요. 인터넷 보면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휠을 자꾸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 큰일 납니다. 캐드는 큰일 나요. 자, 왜 큰일 나는지 설명드리죠. 제가 지웠고요. 일단 화면 맞춤을 했습니다. 화면 맞춤을 하면요, A3 용지에 맞춰집니다. 기본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도면이 A3거든요. A3가 4202-297 가로 420에 높이 297mm입니다. 근데 휠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어디까지 줄어들을까요? 리밋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구를 그리고 쭉 줌아웃 한 다음에 달 그리고 화성 그리고 이게 돼요. 리밋이 없어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서클 반지름 100mm. 안 그려지네요. 왜 안 그려질까요? 너무 많이 줌아웃을 한 거예요. 이걸, 이 습관을 안 고치세요. 캐드는 휠을 돌리시면 그냥 의미 없이 돌리시면 안 돼요. 자, 참고로 밑으로 내려볼까요? 저는 이걸 띄워놨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얘가 좌표입니다. 원점에서 지금 커서까지
2.6 알파벳 2 더하기 23이네요. 저게 뭐냐면요. 2.6 곱하기 10의 23승이요. 이해되시나요? 저거 과학 지수라고 합니다. 과학 지수가요, 그 우주 전체를 측정할 때 쓰는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휠을 의미 없이 돌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요? 잘못됐잖아요. 그럼 고쳐야 되잖아요. 휠 더블 클릭이요. 휠 2번 더블 클릭. 어딘가에 그려졌다. 자, 휠 2번 더블 클릭해 놨더니, 자,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온 거 보이시나요? 숫자가 작아진 거 보이시죠? 자, 내가 의미 없이 이렇게 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면 그렸는데 안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들 하시냐면 그냥 치수 무시하고 본인 임의대로 이렇게 그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설계는 정확한 치수를 바탕으로 해서 도면을 그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휠을 의미 없이 여러분들 인터넷 보듯이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리시면 안 돼요. 그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잘 안 고쳐지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요. 자, 이제 라인으로 되돌아가죠. 자, 시작점도 됐고, 그 다음에 언두, 클로즈 다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엔터를 칠 겁니다. 여기서 종료했습니다. 자, 명령어 쓰지 않고 엔터를 치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실행된다 그랬어요. 그죠? 엔터. 그럼 라인이 시작된 거 맞죠? 다시 봅니다. 여기에 퍼스트 포인트 물어보고 있잖아요. 시작점 넣어주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입력을 안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에 입력된 데, 마지막에 끝난 데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엔터.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클로즈를 하게 되면 일로 가버립니다. 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셨나요? 제가 뭐라 그랬나요? 마지막에 끝난 데서 이어서 시작한다 그랬나요? 아니면 다시 시작한다 그랬나요? 다시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끝난 점에서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클로즈를 하면 시작된 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다시 시작했으니까 거기로 가야죠. 자, 클로즈. 이해되시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혹시 라인 명령어 쓸 때 이렇게 옆에 뭐 붙어 다니시는 분 있죠? 네. 저거 뭐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거 있죠? 커서 옆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죠? 저거 뭐라고 부르냐면요,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인풋, 동적 입력, DYN 이렇게 부릅니다. 다이나믹 인풋 또는 동적 입력, 줄여서 DYN이라고 부릅니다. 커서 옆에 보시면요, 명령어 쓰면 이렇게 붙어서 나와요. 저거 끄셔야 돼요. 저 동적 입력 온오프 버튼이 F12키입니다. F12키 눌러서 꺼주세요. 지금은 여러분들 저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지나면 쓰시라고 할 거예요. 그때까지는 끄셔야 되는데, 여기가 학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써요. 어떤 사람은 켜놓고 쓰고 어떤 사람은 끄고 쓰고, 누가 켜놓으면 여러분들은 끄셔야 됩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가 이제 제 붙박이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누군가 여기 와서 또 수업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인터페이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제 입맛에 맞게 막 다 바꿔놔요. 또 월요일 날 오면 또 바뀌어 있어요. 그럼 또 막 바꿔놔요. 근데 그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런 거죠. 바뀌었네? 그럼 또 바꿔요. 본인 입장에 맞춰서 바꿔서 써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쁘다가 아니고 그냥 그러려니 그러고 넘기시면 돼요. 만약에 정말로 난 이거 더러워서 못 쓰겠는데 그러면 노트북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여기 여러 사람이 쓰니까 다들 자기 입맛에 맞춰서 쓰나 보다 그러고 바꾸시면 돼요. 자, 다 끄셨나요? 네, 동적 입력은 다 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러면 이제 과제물을 하나 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자, 라인 아이고 너무 작게 썼나? 이 정도면 되겠다. 저도 가짜만 잘 씁니다. 맨날 가짜만 했더니 가만 써요. 나는 못 써요. 자, 가나다라마바 사까지입니다. 아는 원이잖아요. 우리 원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가나다라마바 사까지만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라인, 이레이즈, 줌, 펜 다 활용해서 쓰시면 됩니다. 좌표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죠. 오토캐드는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위치는 그냥 눈으로 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XY축 보이시죠? 여기가 원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모는 종이로 전부 다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좌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좌표는요, 크게 절대 좌표하고 상대 좌표하고 상대 극좌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쓸 때는 x, y, 여기는 xy, 여기는 길이, 각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아까 봤던 dyn 있죠? 다이나믹 인풋이 켜진 경우 여기는 샵 xy가 됩니다. 여기는 그냥 xy가 되고요. 여기는 길이와 각도 이렇게 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좌표를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모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렸죠. 수평선, 수직선 그려서 이 모는 종이에 이 두 개의 선이 만나는 지점이 원점이고, 그 다음에 눈금을 이렇게 매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눈금과 눈금이 만나는 점을 위치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위치를 보면 저기 거리는 잘 모르지만 위치를 파악이 된단 말이죠. 근데 컴퓨터는 그렇게 해서 위치가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현재 있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또는 어딘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로 몇 미리, 세로로 몇 미리 떨어져 있는 자리라는 식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좌표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 근데 캐드에서는 좌표가 절대 좌표가 있고 상대 좌표가 있고 상대 극좌표가 있습니다. 절대 좌표는 말 그대로 오토캐드가 지닌 원점에서부터 X방향과, 즉 가로 방향과 Y방향, 세로 방향으로 떨어진 위치를 찾아주는 것,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 위치를 찾는 것, 그게 절대 좌표가 됩니다. 상대 좌표는요, 앞에 골뱅이를 붙여요. 그래서 현재 위치, 현재점에서부터 가로로 얼마 떨어져 있고 세로로 몇 미리 떨어져 있는가를 찾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공간에서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다 상대 좌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위치가 절대좌표가 없죠. 원점이 없잖아요. 만약에 내가 절대좌표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위도와 경도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위도와 경도는 어딘가에 원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여러분 위치를 찾아야 돼요. 그건 절대좌표. 근데 그게 없으니까, 그걸 모르니까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따져나가는 거죠. 상대 극좌표는요, 길이와 각도로 들어갑니다. 이건 좌표가 아니에요. 현재 위치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데 방향이 몇 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문까지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0도의 방향, 여러분들은 뒤쪽에 있으니까 180도의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종종 군대 갔다 온 남자친구들은 알아요. 종종 12시 방향에 뭐 적출현, 뭐 9시 방향에 뭐 저기 적출현,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럼 12시 방향은 어디일까요? 정면이에요, 정면. 그러니까 시계를 보고 12시 방향, 뭐 9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12시 방향이 이쪽이 되는 거고, 내가 여길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가 12시 방향이 되는 거죠.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닌 거죠.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길이와 각도를 쓰는데 문제는 오른쪽이 더 크다예요.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골뱅이, 각도, 길이. 아, 이거 왜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건 아예 프로그램에서 배제된 상태인 거죠. 자, 가만히 살펴보시죠. 여러분들 키보드를 보시죠. 콤마 있죠. 마침표, 페리오드가 있고 콤마가 있죠. 콤마 자리 위에 키가 두 개예요. 시프트 콤마가 있고 그냥 콤마가 있고, 그죠? 시프트 누르고 콤마를 누르면 어떤 키가 돼요? 오른쪽이 더 크다가 되는 거죠. 그죠? 시프트 마침표가 왼쪽이 더 크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예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키를 눌러서 좌항과 우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아래 저렇게 만들지 않는단 말이죠.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왼쪽의 내용, 오른쪽의 내용, 그 다음에 분리하는 분리 기호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이걸 똑같은 키를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 그거를 다른 키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겁니다. 얘는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저렇게 창의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안 됩니다. 또 하나, 여기가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 서 있어요. 길거리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물어봅니다. 시청 가려면 어떻게 가요? 물론 버스 타고 가면 되겠죠. 택시 타도 되고. 근데 아주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한 블럭 이내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쪽으로 한 블럭만 가세요. 또는 저쪽으로 한 블럭만 가세요. 이게 한국말입니다. 뭐가 먼저 나와요? 방향이 먼저 나와요. 어순이 바뀌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한 블록만 이쪽으로 가세요. 한 블록만 저쪽으로 가세요. 이게 영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자연스럽죠. 그만큼 영어권에 많이 근접한 거예요. 사고방식이 영어권에 많이 간 겁니다. 이게 어색하신 분들이 계세요. 50대 중반 이상이 이게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저 상대 극좌표만 들어가면 그렇게 헤매세요. 방향을 꼭 거꾸로 써놓으세요. 저기 각도 먼저 쓰고 길이 나중 쓰세요. 꼭 그러세요. 그래서 저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이나믹 인풋 쓰시는 분들은 다이나믹 인풋은 원래 상대좌표용입니다. 동적 입력이라고 했어요. 원래 상대좌표를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다이나믹 인풋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인풋 같은 경우는요, 골뱅이를 안 써요. 골뱅이 안 쓰, 그러니까 상대좌표, 상대극좌표 쓸 때 원래 골뱅이를 넣어야 돼요. 근데
다이나믹 인풋 쓰면 저 골뱅이 안 써도 됩니다. 대신에 절대좌표가 안 들어가요. 절대좌표를 쓰려면 반드시 앞에 샵을 먼저 붙이셔야 됩니다. 샵 쓰고 x, y 써야 절대좌표가 들어갑니다. 이거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요. 다이나믹 인풋 쓰고 그냥 x, y 써버리면 상대좌표가 들어가 버립니다. 절대좌표 쓰려면 샵을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다이나믹 인풋을 다 끄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면 그때 가서는 뭐 크게 문제 안 되니까 그때 가서는 쓰셔도 돼요. 지금은 헷갈리니까 쓰지 마시고 방법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절대좌표를 한번 해볼까요? 이 이미지는 원래 새까만 이미지는 아니에요. 보시면 원래 이렇게 생긴 이미지예요. 투명도 때문에 새까맣게 나오는 겁니다. CAD 화면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CAD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X축과 Y축이 있고 그것이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죠. 화면상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에요. 바로 이 부분. X축과 Y축이 만나는 지점이 있고 원점이 있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죠. 지금 보이시나요? 맨 아래쪽에 좌표 나오죠? 제가 커서를 가까이 가면 이렇게 커서에 좌표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맞출 수 없지만 거진 근접해서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0.13, 마이너스 1.12, 0 x, y, z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거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여기 선 3개 있죠. 요 선 3개. 화면 오른쪽 하단에 보면 선 3개가 있는데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를 눌러 보시면 맨 위쪽에 여기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좌표란 뜻이에요. 얘를 체크하면 화면에 좌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좌표가 나와요. 그래서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좌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토캐드는 이렇게 어딘가에 원점이 있어요. 어딘가에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위치가 있습니다. 다만 눈금을 안 매겨 놓은 거죠. 1mm, 2mm 이걸 안 한 겁니다. 숫자를 안 매긴 겁니다. 우린 시키는 입장에서 그냥 쓰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안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냥 믿고 시키는 거예요. x가 100이고 y가 100인 점을 찾아라 라고 그냥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CAD가 알아서 찾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저기가 100,100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네, 실상은 절대좌표를 아마 많이 쓸 일은 없을 겁니다. 나중에 도면을 체크할 때, 도면 그릴 때 도면 테두리 체크할 때나 쓰지 그 외에는 쓰지 않아요. 자, 우린 이걸 보고 좌표의 개념만 잘 익히시면 됩니다. 자요. 이 부분의 위치, 지금 빨간 점의 위치는 먼저 x를 읽으시면 돼요. x가 2고 y는 4. 그러니까 쉼표 붙여서 2,4 이렇게 읽으면 돼요. 자요. 여기는요. 자, x가 마이너스 5고 y가 2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자, 여기는 5, 마이너스 3. 이미 우린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이걸 절대좌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를 조금만 내리면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예제입니다. 보시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점이 있고, 자, 요 점의 위치는 x가 10이고 y가 10이고, 여기 점은 x가 40이고 y가 10이고, 여기 점은 x가 40이고 y가 20이고, 그 다음 여기 점은 x가 30이고 y가 20이고,
여기 점은 x가 30이고 y가 30이고, 여기 점은 x가 20이고 y가 30이고, x가 20이고 y가 20이고, x가 10이고 y가 10이고. 자, 다 읽으실 수 있나요? 어렵지 않아요. 여기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라인, 그 다음에 x가 10이고 y가 10이고, 이렇게 좌표를 여기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 나는 몰라요. 그러나 캐드는 알아서 찾아줍니다. 자, 여기래요. 그 다음에 x가 40이고 y가 10이고, 그 다음에 x가 40이고 y가 20이고, 그 다음 x가 30이고 y가 20이고, 그 다음 x가 30이고 y가 30이고, 그 다음 x가 20이고 y가 30. 잘못 눌렀네. 다시. x가 20이고 y가 30이고, 그 다음 x가 20이고 y가 20이고, 그 다음 x가 10이고 y가 20이고, 마지막은 클로즈. 그럼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엔 상대좌표입니다. 상대좌표는요, 원점이 이동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점이 지금 위치로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좌표를 쓸 거면 첫 번째 포인트는, 즉 퍼스트 포인트는 안 돼요. 마지막에 입력된 데서부터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퍼스트 포인트는 무조건 절대좌표입니다. 무조건 절대좌표로 지정해주고 그 다음부터 상대좌표를 쓰기 시작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포인트가 있죠.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의 거리가 얼마인가요? 하나, 둘, 세 칸이죠. 세 칸이고, 그 다음 위로 한 칸, 두 칸, 세 칸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부터 세 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이 붙어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그리면 플러스, 왼쪽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지금 보니까 왼쪽으로 3칸, 즉 마이너스 3, 콤마 위로 올라갔으니까 3.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위치는 마이너스 3, 3이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상대좌표입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현재 점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따지는 것. 그게 상대좌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다 원점을 이렇게 그려버린 겁니다. 현재 점이 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위치가 절대좌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니, 상대좌표로 나오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이 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방향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x는 3이 되는 거고 y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겁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내가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이 12시가 되는 거고, 이쪽을 바라보면 이쪽이 12시가 되는 거고,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서 원점이 바뀌는 거죠. 그게 상대좌표입니다. 자, 상대좌표를요 수학적으로 풀어봅시다. 저 상대좌표는요 원래 이렇게 씁니다. 골뱅이하고요 델타 x 쉼표 델타 y 이렇게 씁니다.
델타 x란 얘기는요, x2에서 x1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델타 y란 얘기는요, y2에서 y1을 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델타란 뜻이에요. 즉 x 방향의 거리, y 방향의 거리란 얘기입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이제 풀어드릴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기시면 돼요.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가 x1, 여기는 y1, 위치는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이 점의 좌표는 x1, y1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선을 그릴 겁니다. 두 번째니까 x2, 여기도 두 번째니까 y2.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2, y2. 상대 좌표잖아요. 이렇게 선을 그릴 겁니다. x는 x끼리 빼고요, y는 y끼리 뺍니다. 그러니까 델타 x는 x2에서 x1을 빼면 돼요. 델타 y는요, y2에서 y1을 빼면 됩니다. 내가 가야 될 점에서 현재점을 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델타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자 보세요. 방향이 이게 아니고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x1에서 x2를 빼는 거죠. 여기가 y1에서 y2를 빼버리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내가 그려야 될 점에서 현재점을 빼는 겁니다. 여기가 작고 여기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10, 여기 20, 여기도 10, 여기도 20. 그러면 이제 계산하기 쉬워지죠. 이렇게 갈 겁니다. 사각형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x는 델타 x는 20에서 10을 빼요. 10 플러스 10이 되네요. 델타 y는요 10에서 10을 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골뱅이 10,0이 되버립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왜냐면 얘의 y값과 얘의 y값이 똑같이 10이니까 0이 되버리는 거죠. 자, 다시 볼까요? 이렇게 그릴 겁니다. 자, 델타 x는 20에서 20을 빼요. 델타 y는요 20에서 10을 빼요. 그러니까 여기는 0,10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여기까지 그릴 겁니다. 이렇게요. 자, 델타 x는 10에서 20을 빼요. 델타 y는 20에서 20을 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이 되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러면 x도 10이고 x가 10에 10입니다. 그런데 y가 10에서 20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0,-10이 됩니다. 그리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릴 겁니다. 둘 다 델타 x가 20에서 10을 빼고 델타 y도 20에서 10을 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릴 때는 10,10이 돼버리네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그리면요. 네,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러면 x는 10에서 20을 빼는 거고 y는 20에서 10을 빼는 거고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거꾸로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그러면 x는 10, y는 마이너스 10. 자, 이해되시나요? 값은 똑같지만 뭐가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계속 바뀌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게 상대좌표입니다. 거리는 똑같아요. 두 점 사이의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를 계산한 다음 부호를 주시면 돼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오른쪽은 플러스, 왼쪽은 마이너스, 위로 올라가면 플러스,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대각선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오른쪽 위로 가느냐 혹은 왼쪽 위로 가느냐 또는 오른쪽 아래로 가느냐 왼쪽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면 됩니다. 시작점은 절대좌표니까 10, 10. 그런데 상대적인 거잖아요. 이 점에서부터 수평으로 30. 위아래가 없으니까 0.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골뱅이 x가 30, 0. 위로 올라갑니다. 이번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좌우로 움직이는 게 없죠. 그러니까 0, 10. 골뱅이 0, 10. 자, 왼쪽으로 갑니다. 마이너스네요. 골뱅이 마이너스 10, 0. 위로 올라갑니다. 골뱅이 0, 10. 왼쪽으로 갑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10, 0. 이번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골뱅이 0, 마이너스 10. 왼쪽으로 갑니다. 골뱅이 마이너스 10, 0. 마지막은 클로즈. 그러면 상대좌표로도 그려질 수 있습니다.